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이죠. 아니 외벌이 부부도 해당이 있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 어린이집 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7월부터 올빼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야근이나 늦은 퇴근에 발 동동 구르지 않고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올빼미 어린이집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지역마다 거점 어린이집을 정해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실질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낯선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올빼미 어린이집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올빼미 어린이집 시행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볼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육 문제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맞벌이 부부의 최대 관심사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외벌이 부부도 해당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종희 씨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네. 많은 부부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또 그 보육도 함께 그 맞벌이를 하면서 하셨을 거고. 그렇죠. 어떠셨나요? 네, 저는 연년생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아침마다 전쟁이었죠. 눈이 오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아이들 옷 두껍게 입잖아요. 그날은 두껍게 다 단단하게 중무장을 시켜서 쌍둥이 유모차에 나란히 태워가지고 열심히 나가고 있었는데 돌부리인가 넘어져 이렇게 걸렸나 봐요. 네. 확 넘어졌는데 아이들이 동시에 탁 코를 박고 넘어져서 여기 온통 진창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엉엉 울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막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이들은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됐고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이동을 해서 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지 하고 받았는데 어머니 여기 어린이집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 있었는지 제 자신도 너무나 참 실망스러웠는데 선생님이 7시 30분까지 기다리셨더라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신 건데 저는 벌써 이미 어린이집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여서 제가 남편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처음으로요? 네, 거의 도움을 계속 그 아이들은 나종희 씨가 데리러 오시고 그렇죠,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부탁을 해서 데려온 적이 있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네, 그렇죠. 김세아 씨는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주변에 아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많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지 아이를 데리러 간다거나 아니면 누가 데리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못 봤고요. 뭐 야근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알아서도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3자라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나름 힘든 점이 조금은 있겠죠. 얘기 나온 김에 먼저 축하드릴 일이 미리 축하를 드리는 건데요. 9월 달에 또 출산 예정이시죠? 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약간은 체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종희 씨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이들 귀가할 때 데리고 오는 문제 때문에 남편분한테 첫 번째로 전화를 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누가 데려오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들 가지고 계신가요? 그 외에도. 저는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남자인데 뭐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됐을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면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증세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역시나 신대왕자로 12시가 되자 딩동하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문을 딱 열고 접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접시를 마구 던지는데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막 깨지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요즘에 이탈리아에 분노의 방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시원해가지고 좀 해소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또 3년째 되는 그 여름 휴가 때는 연년생 3, 4살짜리 아이를 남편한테 무조건 던져놓고 당신이 아이 돌봐봐라. 그리고 제가 무건 수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사찰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유치원 교사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했는데요. 노래방을 가고 2차는 꼭 또 나이트클럽을 가요. 늦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남편이 봐준 적은 없고요. 늘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에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많죠. 네.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죠. 심각했던 그렇죠. 수준이었던 거네요. 심각했던 순간이죠. 예. 이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심각했던 예. 순간이었죠. 네. 남편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셨어요. 이번 방송은 제가 못 보게 할 거예요. 그 마음껏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서울 시민의 95%가 어린이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나종희 씨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시간 연장 찬성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현실이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삶이 저녁에 있는 삶이 뭐 되지 않는 한은 참 절실하게 필요한데 부모님도 남편은 물론이고요. 부모님도 본인 실현을 하시느라고 자기 실현하시느라고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요즘 저희 어머니 보니까 노래방, 노래교실, 또 요가, 뭐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시느라고 바쁜데 그걸 또 탓할 수만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님들 힘들게 저희 키우셨는데 손주까지 키우라고 하면 어머님들 병나십니다. 그래서 게다가 출산율 최하위인 원인이 보육에 있다고 해요. 보육에 있고 그 부담감 때문에 결혼까지 기피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인 아이들 우리가 함께 국가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요새는 또 어머님들이 네. 자기 손자, 손녀 이렇게 맡아주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슬지 씨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도 곧 닥칠 일이에요. 예, 좀 체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그럼 예. 김세환 씨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방금 그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되게 좋은 멘트를 해주셨잖아요. 예.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자꾸 그렇죠. 저녁에 있는 삶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몇 명 조사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시민의 95%가 찬성을 한다라는 거는 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무슨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의 그 보육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맡아놓는 시간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큰 힘든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시간이 길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의 정책은 유아 복지를 가장한 저는 좀 후진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6시까지 시간 연장을 해도 최대 저녁 7시 30분까지만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는 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제 유치원 교사였던 나종희 씨가 요즘 유치원의 경우면은 대부분 몇 시면 아이들이 다 귀가를 하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확연히 틀린데요. 유치원은 네.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점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근무할 시에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에서 12시 정도면 아이들이 다 돌아갔어요. 금요일 날은 도시락 먹는 날 해서 도시락을 먹고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2시에 끝난다고 해요. 유치원이. 2시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나 직장 엄마들은 절대 유치원에 보낼 수 없죠. 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요. 어린이집은 대부분 한 3, 4시면 수업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은 그때면 대부분 찾아가죠. 예. 하지만 직장인을 주 부모로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가고요. 예. 늦게까지는 7시 반이면은 모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강북구청 어린이집 선생님과 통화를 어제 했거든요. 네. 6시에서 6시 반이면 모두 돌아가고 남는 아이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네, 다행이죠, 거기는. 예. 네.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야근까지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는 네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봐주는 올빼미 어린이집을 도입을 한 건데요. 네네. 뭐 일정 지역마다 어린이집을 한 곳을 정해서 이 지역에서 있는 그 어린이집의 인근에 이제 늦게까지 귀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모들이 데려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조치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종희 씨 찬성하시죠? 그렇죠. 직장인 엄마라면 뭐 매일 늦는 건 아니지만 가끔 늦을 때 발 동동 굴러본 엄마라면 네. 그나마 기댈 곳이 있다는 것에 좀 안도감이 되고 안심이 되죠. 네. 그래서 좀 뭐 아쉽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서울시가 생각을 해서 마련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네. 예비 아빠이신 네. 김세한 씨는 아까 그 시간 연장에 대해서 후진적인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그 보육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아내 혹은 엄마가 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남편분하고 좀 잘 나눠서 하면 이런 문제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 5군데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택배도 아니고 어느 시간까지 이쪽에 보관해 놨다가 예. 어느 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안 좋은 발상이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픈 복지 차원에서는 뭐 이게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를 정말 생각하고 교육적인 관점, 보육적인 관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의 발달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종희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웃음을 짓고 네,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김세환 씨,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정서와 사회적인 면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맡기게 되는 건데, 글쎄 이번에 그 질문을 뭐 하셨죠? 올빼미 어린이집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이동시킬지 올빼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명시해 놓지 않으셨던데, 뭐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모두 다 보내고 한 선생님 남았겠죠.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옷을 입혀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텐데, 뭐 36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애착 형성 기간인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면 좀 불안해 하거든요. 네. 게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도대체 그곳에 또 이동을 했을 때 낯선 환경, 또 낯선 선생님, 낯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좀 아무래도 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올빼미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김세환 씨는요, 이 네. 올빼미 집 자정까지 운영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데 보육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저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회사에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예.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단 1년 이상 쉴 수 있으니까 1년 이상 쉬고, 저는 그 1년 이상 쉬는 동안에 그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가 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도 물론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를 좀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인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1년 쉰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고, 그 기간 중에 계속 설득 작업을 해야겠죠. 아, 설득을 설득. 계속.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게 되는데. 아이 다시 또 가져야죠. 아, 네. 바로 아기를 갖는 방법? 아.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론 육아휴직을 눈치 없이 써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업들이 칼퇴근을 해도 눈치 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예. 또 가능한 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올빼미 어린이집은 그런 현실에서 나온 차선의 대안인 셈이죠. 그런 추후에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일반 어린이집 학교 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렇다면 김세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세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모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 생활에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왜 이런 부분에서 왜 하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자기의 뭐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 될까봐 그게 더 나아가서 뭐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삶에 있어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아이도 그러면 어디다 맡겨놓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거는 저는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종희 씨도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죠. 이 거점형으로 올빼미 어린이집이 운영이 됐을 경우에 아이들의 적응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김세한 씨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 또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간단히 생각해봐도 네. 어른들도 낮에는 여기서 일하다가 밤 되면은 모르는 사람끼리 다 모아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한 군데 모아서 일을 해라라고 하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주 보는 선생님 얼굴도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다가 한번 보는 선생님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하루 종일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놓는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 제대로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래도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또 뭐 CCTV 많이 설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과거에도 시간 연장반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최대 밤 10시까지 시간 연장반을 운영을 했고요. 부모들의 만족도가 90%로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의 어린이집 중에 30% 정도만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적더라도 이 부분을 좀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나중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머지 70%는 시간 연장 운영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빼미, 아쉬운 대로 올빼미 어린이집이라도 이용해야 되거든요. 김세환 씨가 말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누구라도 좀 시간을 내서 뭐 교대로 할 수 있겠지만 외부모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빼미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이 고려돼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저는 그 차량 문제, 아이들 이동하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돌면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와야겠죠. 그때 네. 안전 문제 가장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한둘씩 모였던 아이들이 남았던 아이들이 거점형 어린이집에 모일 텐데 연령대가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지금 뭐 연령대별로 교사를 채용한다?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않겠네요. 네, 저는 예. 통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즘에 한 가정인 가정이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 예. 네, 한부모 가정에 그리고 또 나이도 한 아이만 두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통합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뭐 언니, 동생, 형, 누나를 그곳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통합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뭐 초창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장단점들이 생길 텐데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아이들도 거기에 적응이 될 때고요. 그리고 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점형 어린이집에 엄마들 보면 부모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근을 한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맡기게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김세환 씨는 여전하신가요, 생각이? 당연히 여전하고요. 그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에 오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 답이 있다고 봐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건 저는 좀. 근데 어린이집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응이 되죠. 그나마. 근데 선생님들을 처음 보고 아이들도 처음 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게 관가하는 것 같고 지금 시범적으로 5군데를 하고 추후에 구마다 한 군데씩 넓혀간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30% 정도만 연장 보육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게 숫자로 따지면 2,000군데가 넘습니다. 예, 이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저도 김세환 씨 말씀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케어를 하면서 부모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무를 하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거고 또 야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이 해법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수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 맞벌이 부부의 육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먼저 나종희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아이들을, 제 자녀를 부모가 제가 키우고 싶은 건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사장님들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 훌륭한 직원 아닙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발로 뻥 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사립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 6시 이후까지 일하는 직원들, 유치원 교사들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날 끝내지 못할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6시면 되도록이면 퇴근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님들도 그걸 보내주셔야겠죠. 그 야근을 일단 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또 직장에서도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나절 근무를 허용해서 일찍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훨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세환 씨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오늘 처음 동의하시네요. 네, 정책 방향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해 어느 곳에다 맡겨놓을까라는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야근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히려 좀 지금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좀 아닌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 분위기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야근을 잘 시키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됐었거든요. 특히 여성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양해가 더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회사에서야 너 거기다가 좀 아이 맡겨놓으면 되잖아 하는 식의 저는 문화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오늘 보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부족한 보육시설, 보육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엉켜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은데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